가피풀 말씀 테마 나를 이해하는 시간 2009년 6월 25일 세상은 마이클 잭슨의 죽음에 충격받았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팝 아티스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누구나 분간할 수 있던 특유의 목소리는 그의 나이 50세에 침묵했다. 그가 죽었을 때 의혹과 슬픔의 파도가 미국과 세계 곳곳에 몰아쳤다. 사람들은 그가 가버렸다는 사실을 믿지 못해 어떻게 된 거지? 묻기 바빴다. 나는 마이클 잭슨이 빼어난 연예인으로 어디에서나 인정받았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그러나 그는 또한 괴짜로 여겨졌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며 사는데 만족한 듯 보였다고도 감히 말하고 싶다. 때로 그는 의문과 논쟁에 둘러싸였지만 그의 재능은 엄청났고 언제까지나 기억될 노래들은 크게 성공했다. 세계 어디를 가든지 특정 연령대의 누군가가 빌리진이나 맨 인 더 미러의 서정적인 노랫말을 끌어다 쓰는 것을 볼 수 있다. 세상이 그의 죽음을 완전히 받아들이기 전에 또 다른 뉴스가 나왔다. 그의 죽음보다 더 믿기 어려운 소식으로 그의 죽음이 우연한 사고나 어떤 질병의 결과가 아니라 의사에게 처방받은 수면제 과다 투약의 결과라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가 왜 수면제를 사용해야 했는지 즉각 이유를 묻기 시작했다. 그때 사람들이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았다면 불면증은 종종 내적 고통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아마 깨달았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생리학 차원에서 봤을 때 불면증은 평화와 휴식을 얻지 못하는 병이다. 세계 순회 공연을 앞두고 있던 음악의 우상 마이클 잭슨은 많은 면에서 갖가지 일들을 겪은 것 같다. 왜 그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까? 당시 그의 상황이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하지 못하겠지만 나는 그가 어떤 외적인 환경 때문에 죽음에 이르렀다고는 보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이 종종 못 보고 넘어가는 어떤 힘, 즉 내가 아이팩터, 나라는 요인이라고 부르는 힘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그가 수면제를 치사량으로 사용했다고 생각한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보겠다. 내가 마이클 잭슨의 아이팩터를 언급할 때 나는 그와 그 자신의 관계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이는 그가 대중에게 받은 모든 갈채와 찬사, 친구들과 가족들과의 사적인 관계에서 누린 애정을 제외한 그와 그 자신의 관계이다. 많은 팬들은 그를 대단한 연예인으로 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다정다감하고 관대한 인간으로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디자이너가 만든 의상과 모자, 선글라스 이면의 고단한 삶에 대해서도 흐릿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는 대단한 명성을 누렸고 권위 있는 상들도 받았지만 그런 화려한 겉모습 이면에서 불행하여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데까지 이르고 말았다. 그의 아이팩터 문제 때문에 그의 부모는 아들 하나를 잃었고 혈육들은 형제 하나를 잃었고 자녀들은 아빠를 잃었고 그리고 세상은 평생에 가장 위대했던 가수를 잃었다. 마이클 잭슨의 허덕임은 결코 독특한 것이 아니었다. 역사 전반에 걸쳐 주목할 만한 재능이 있거나 인상적인 지위에 오른 많은 사람들이 충격적이고 끔찍한 최후를 맞았다. 가수 에이미 와인하우스, 배우 히스 레저, 소설가 어니스트 헤밍웨이, 화가 빈센트 반 고흐, 고대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 같은 사람들이 그랬다.
분명한 사실로 성공을 감당하지 못하는 무능력은 오랜 문제이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을 위협하는 난제이다. 이들의 공통 분모는 모두 엄청나게 성공했거나 혹은 대단한 성공을 향해 탄탄대로를 달리는 중이었지만 어떤 이유로 중도에 잘못되었다는 점이다. 나는 그들의 I팩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들의 이야기에는 성공의 정점에 올랐으나 개인적 결함 때문에 결국 전적으로 수치스러운 결과에 이르렀다는 관련성이 있다. 그들은 공적으로 추문을 일으켰지만 각각의 추문을 일으킨 원인은 매우 사적이었다. 그런 개인들 누구도 자기의 몰락에 대해 다른 누구를 탓할 수 없다. 오직 각자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그들의 몰락에 영향을 미친 구체적인 요소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달랐으나 각자의 지성, 성격, 능력, 명성, 재산과는 언제나 무관했다. 원인은 매우 개인적이고 사적이었다. 그들이 그들 자신과 맺은 관계에 무언가 결함이 있었다. 어쩌면 지금 당신에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른다. 당신은 의욕, 목표, 능력, 주도력, 동기, 에너지, 탄탄한 계획을 갖고 있다. 제대로 된 자격 요건들을 다 갖추었고 우연히 당신을 본 모든 이들의 눈에 당연히 성공할 인물로 보인다. 외적으로 보면 당신이 꿈을 이루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당신은 가능성의 길을 따라 꽤나 앞으로 나아간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 성공과 가능성의 길에서 벗어난다. 그런 일들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 일정한 방식으로 굳고 그러면 단지 무엇이 문제인지 딱 꼬집어낼 수 없다는 점이 좌절의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한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전에 겪었던 문제들과 다르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런 점 때문에 혼란만 심해진다. 그러면 I팩터, 나라는 요인이란 정확히 무엇일까? 앞으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간단 명료하게 말하면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 느끼는 방식, 자신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다. I팩터는 하나로 통합되어 우리가 우리 자신과 맺는 관계 전체를 이루는 원동력들의 결합체이다. I팩터는 자부심이나 자존감 이상이며 성격과 동기의 문제를 넘어선다. I팩터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산다고 느끼거나 인생의 목적을 의식하는 수준 이상이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기술도 포함하지만 전적으로 자신과의 관계와 상관있다. I팩터는 자신과 자신의 인생 전체를 잘 관리하는 것과 관계에 있다. 물론 세계적으로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들만 I팩터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매일 똑같은 문제로 힘겨워한다. I팩터와 관련된 문제점은 I팩터가 매우 내적인 사항이라는 점이다. I팩터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종종 개인적으로 심각하게 허우적거리지만 재능, 능력, 성격, 사람들을 휘어잡는 매력, 성취한 업적들과 같은 요소들로 그런 허덕임을 보기 좋게 위장한다. 문제를 덮어 가리는 요소들에 속으면 안 된다. 거의 모든 사람이 가능한 한 숨기려고 애쓰면서 무언중에 I팩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 그 싸움이 얼마나 힘들고 혹독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남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 너무 많은 사람이 I팩터 문제로 힘들어한다는 사실이 정말 안타깝다. 나는 당신의 삶에서 자신과 맺는 관계가 다른 모든 친분 관계보다 중요하다는 진실을 알고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지닌 힘을 믿지만
그보다 자신과의 관계가 지닌 힘을 더 많이 믿는다. 자신과의 관계는 모든 관계 중에 가장 위험한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가장 경탄할 만한 관계가 될 수도 있다. 자신과의 관계가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합당한 삶으로 가는 길에서 자신보다 더 빨리 혹은 더 효율적으로 자신을 탈선시킬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지만 또한 꿈을 이루고 성공할 수 있는 자리에 더 훌륭하게 데려갈 수 있는 이도 아무도 없다.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한 3가지 구성 요소는 하나님과의 바람직한 관계, 자신과의 바람직한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바람직한 관계이다. 나는 이 책에서 내적인 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작정이다.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들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자신과도 튼튼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다면 무엇도 당신을 막지 못할 것이며 당신이 어떤 일을 이루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냐는 점에 제한이 없을 것이다. 나는 지난 몇 해 동안 인생의 어떤 측면을 잘 다루지 못해서 젊은 나이에 죽거나 공적으로 불명예를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다. 이 책을 쓰는 나의 목표는 그런 패배의 슬픈 이야기에 종지부를 찍고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활약하면서 인생의 성공 이야기를 써나가게끔 돕는 것이다. 사람들의 가장 깊고 은밀한 허덕임을 덮어 가리고 있는 비밀스러운 베일을 걷어내 마침내 승리로 바꾸는 것이 내가 이 책을 쓰면서 바라는 점이다. 나는 사람들이 인생의 표면 아래를 볼 수 있게 돕고 싶다. 그들이 가장 힘겹게 고생하는 원인을 이해하고 그런 허덕임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들을 처리하고 그렇게 허우적거리다가 개인적으로도 당할 수 있는 재난을 피하고 마침내는 꿈을 이룰 수 있게 돕고 싶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것보다 더 자주 나를 어떻게 다뤄야 하지? 라고 질문한다고 생각한다. 그 질문에 나는 이렇게 대답하려 한다. 아이팩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온전함과 안도감과 성공에 이르는데 가장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말이다. 반 무디의 나를 이해하는 시간 중에서 가피풀 말씀 테마 나를 이해하는 시간